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순방 연기 소식, 이게 외신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빈밤은 아니었습니까? 실망시켜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독일하고 덴마크 어쨌든 순방하겠다고 했다가 연기를 한 거잖아요. 이유도 모른 채. 중요한 거는 그 나라들에서는 관련 보도 없었습니다. 많잖아요.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우리 순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외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 대선하고 파키스탄 총선 결과거든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외신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 정도 들어서는 네. 너무 익숙한 일이라 예, 저는 차라리 늘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서 네. 차라리 좀 무관심해 준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한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 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인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독일의 경제지인 한델스 블라트가 이 로이터의 영문 기사를 독일어로 번역 인용해서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한국 대통령 독일 방문 연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몰래 촬영된 영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네. 목사가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위주의 조금 담백한 보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크게 보도는 하지 않고 로이터에서 보도한 걸 인용해서 이 정도로 그냥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해 보죠.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었습니다. 007 작전처럼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지난 14일 늦은 밤에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깜짝 발표가 네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측에 따르면은 북한의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발표 시간을 분 단위까지 세심하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쿠바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1949년에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1959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게바라, 그리고 카스트로 형제와 함께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단절이 되는데요. 이번에 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요. 네. 사실 사회주의권과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외교적으로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바는 어떠냐? 현재 190여 개 국가 수교를 하고 있고요. 수도 하바나에는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가 사실 그동안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네.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요 정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쿠바도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수교를 다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자, 쿠바에서 우리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중동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요. 수교는 맺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수교를 맺자고 하면서 무역관도 설치가 됐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갔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개도 많이 됐죠. 네.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쿠바와 이렇게 수교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언론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호들갑을 떠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쿠바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가. 오히려 교역 규모가 훨씬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베토를 낸 게 우리 정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거든요.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을 동시 수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예, 그 참고로 2022년 2월 4일 기준 북한은 160개국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자, 이들 국가들 중 한국과는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뭐 이번에 이제 쿠바 있습니다. 쿠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북한은 47개 나라에 상주 대사관을 두는 등 총 53개의 재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수교와 관련돼서 이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권과 중남미 국가들 중에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쿠바하고의 마지막 미수교국을 우리가 또 수교를 맺었다는 점에서 뭐 또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수교를 하자고 이제 제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나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쿠바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 국가안보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은 그 남북의 경제력 차이 때문에 사실은 남한이 훨씬 경제적으로 우위에 섰기 때문에 수교를 맺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쿠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최근 물가 폭등, 식량난, 에너지 위기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일단 주된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미국과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에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인의 쿠바 방문 금지,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가 다시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가 사실 쿠바 측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지원을 해줬는데 네네. 베네수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쿠바와 교류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쿠바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뭐 관광객 자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죠. 자, 무엇보다 쿠바도 많이 변했습니다. 2019년에 이 62년 만에 혁명 1세대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 형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제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쿠바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훨씬 사회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가 수교를 맺자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와는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좀 타파하고 내부적인 체제 결속을 위한 모멘텀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인 상황에서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네요. 최고죠. 쿠바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의 수교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역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뭔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우리 정부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북한의 정치적 타격이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쿠바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맺는 게 북한을 좀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까요? 아니요. 너무 단호박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지금 뭐 전 세계가 거의 북한과 한국을 동시 수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타격이 있으려면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수교국들을 의도적으로 자, 우리와 수교 맺읍시다 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내걸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과 단교를 요구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념적인 문제도 없고 북한과 단절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이나 쿠바나 지금 뭐 서로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교를 한 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살짝 내 친구인 줄만 알았더니 이제 한국하고도 손잡네? 기분이 살짝 상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는 우리가 왜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굉장히 끈끈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형제적 연대성 관계를 맺은 나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쿠바와 사실 미국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북한은 2018년, 2019년에
전에 미국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담 직전에 쿠바 대통령을 북한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아마도 지금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이미 북한 입장에서도 뭐 시대적 대세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쿠바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혁명 세대와 같은 강경 노선이긴 합니다만 이미 경제적으로는 개혁 노선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북한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 문희정 평론가의 평가이시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반대편을 바라보면 그래서인지 북한의 김여정이 약간 맞대응하는 성격인가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북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너희가 쿠바랑 손잡으면 우리는 일본이랑 손잡는다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아니 시점이 경교롭게 그렇더라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15일 날 우리가 이제 쿠바와 수교를 발표한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의 전망에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느냐.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하고 있다. 지금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서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먼저 꺼냈네요, 얘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6일 만에 이제 어떤 의미에선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 간의 화해 무드는 이미 이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왜 지난달에 일본 노토반도 지진이 있은 직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보냈어요. 일본에. 네. 그것 자체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 앞으로 전문을 보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시다 총리가 이 김 위원장에게서 이례적으로 애도 전문이 온 뒤에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고 북일 정상회담 관련 대화 중 일부는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보도를 지난 13일에 내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직후에 곧바로 미국이 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북한과 일본의 물밑 대화가 오갔음을 엿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 미국의 견제와 또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 내 여론 악화 때문에 수교가 불발됐었거든요. 그러니 미국은 이번에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거 하나입니다. 양국 간에 항상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 일본인 납치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12명 중에서 8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맞선다는 거죠. 이 부분만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북일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는 기반은 지금 닦여 있고 얘기가 꽤 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기시다 내각이 이런 북일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아닌가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외교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9%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본 여론에서 더 안 좋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정부 모두 일본 후지 TV의 이 관련 보도를 다 부인했습니다.
있습니다만 한국에 또 온다. 예. 그런데 뭐 교토통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일본 주요 매체들이 거의 뭐 짠 듯이 아니다, 기시다가 방한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런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일 관계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기시다가 왜 오느냐? 첫 번째, 윤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하죠. 예, 거기서 이제 오타니가 일본 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이 그 개막전에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야구 보러 오는 거 아닐까? 지금 일본에서 그 얘기가 보고 싶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사실 외국인들 표 사기도 힘든데 뭐냐, 직권남용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오타니 이용한다, 그거 하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러시아 소식 간단하게 듣고 끝내죠.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나발리가 옥중에 사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이제 푸틴의 정적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당국이 밝힌 거는 산책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측근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너무 건강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에서도 이건 푸틴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다, 우리가 사인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옵니다.